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자, 앞에 플레잉 우리 강의 다 듣고 넘어오신 거죠? 뷰티메디. 오늘 본론 헌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 모유수유와 가슴 처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슴 처지는 게 무서워서 모유수유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론은 뭐죠? 결론은 하자죠. 하자. 기억나시죠? 그거를 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용적인 문제가 무서워서 아이한테 모유를 안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죠. 가는 과정은 약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갔지만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갔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단순하게 뭐 이거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겉핥기식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다른 데 응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헌팅 호르몬의 변화, 산육기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유 수유와 관련된 합병증, 미용적인 문제를 찍고 심리적 문제까지 다뤄보고 또 가장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에게 이슈인 출산 체중감 비만 이거까지 쭉 한번 다뤄보자. 하나의 사고하는 개념을 잡고 쭉쭉쭉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육기의 호르몬 변화, 산육기가 어쨌든 분만 후 6주까지를 뜻하고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아이를 낳는 시점이에요. 출산을 딱 하는 시점이고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출산과 함께 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져. 뿐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쭉 나오고 이제 배란을 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다가 원래는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져야 되는데 임신된 상태니까 그런 자궁의 그런 착상 상태를 아이가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 쭉 계속 나오다가 출산과 함께 여성 호르몬들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 사실 떨어진다는 것보다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고요. 프로게스테론 얘기 방금 했고, 자, 우리가 수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롤락틴이라는 적분비 호르몬이 계속 이제 우리 유선 조직이라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유를 만드는 그런 조직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들을 더 키우는 그런 호르몬이 나왔다가 이쪽으로 또 이렇게 떨어져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호르몬이 이쪽으로 확 떨어진다 이런 개념 자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얘는 이쪽으로 떨어졌다가 아이가 젖을 빠는 행위에서 늘어났다가 떨어지면 쭉 빠는 행위에서 막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 가슴 크기가 커졌다 아이의 그 젖을 저장해야 되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거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시토신이라는 이제 자궁 수축 호르몬,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당연히 수축하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빵 터지죠.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사실 얘가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위 바로 거. 얘가 나왔다가 하는 거는 수축했다가 꽉 조여졌다가 풀었다 꽉 조여졌다 풀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산후통증, 산후통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그거 관련된 거고요. 탈모? 스트레스? 호르몬? 뭐 이런 거? 이거는 사실 탈모나 심리상태 뭐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 탈모라고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자 쟤네들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또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에 저항을 하는 그런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호르몬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쉽게 생기는 겁니다.
뭔가 쭉 떨어지고 또 갑상선 호르몬도 뭐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산모들 어떤 기분 변화라던가 그런 거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아이가 낳고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 몸의 변화, 기분의 변화 이런 거는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호르몬의 변화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잖아. 지금 사실 이번 페이지에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모유는 좋다는 거예요. 이상적. 어머니가 먹는 그런 식사나 그런 거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양과 그런 질, 영양소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거야. 단백질, 미량원소, 면역물질 항체도 넘어가서 아이한테 도움을 주고요. 특히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건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처음 하루 8회 이상씩 6에서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부분 정서적인 안정감. 아이한테도 그렇고 산모한테도 그렇고 산모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에 한 얘기야. 미용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거를 안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 그리고 실적으로 그것도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유수유를 하면은 가슴 처짐이니 뭐 이런 게 유발되는 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사실상 아니라고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유와 관련된 수유 합병증 뭐냐면 유방 우려 젖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려를 거의 어쨌든 차 있다는 거예요. 우려 뭔가 돌아와서 되새김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유가 안 됐을 때 보통 나오기 때문에 자, 얘들은 열감 부종 통증 산용열의 가장 큰 원인이고 열감 부종 통증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 헬스케어 강의니 뭐 수업 발열이니 뭐 나오는 거죠? 염증 생각나세요? 우리요? 모기 물린 앞에 다른 강의들도 들어보시고요. 자, 이 녀석은 적당한 수유를 해주고 어른 찜질, 마사지 이런 걸 해줍니다. 그래서 자, 유방염이라는 거는 이거 염이잖아. 감염면에서 많이 생기고요. 염 이것도 아까 생각나죠? 똑같은 거지? 비슷한 거. 근데 일반적으로 유방염은 나쁜 세균들이 들어서 생기는 거고 요 녀석들은 수유 모유가 막 안에서 차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곪는다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좀 고이면서 생기는 그런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소, 발열, 압통, 누르면 아파. 항생제가 필요하겠죠. 균이기 때문에 소화 발열강에서 하면 이런 것들은 그쵸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한 단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도 일반인 수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의학 지식 정도 딱딱딱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 더하기 뺐으면 이런 것처럼 항생제 투여.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얘기예요. 수유는 지속하자. 수유를 지속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수유를 멈출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고름집이 집힐 가능성이 10%에서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유 중 국소적인 열감, 발열, 통증 등이 발생하면 염증, 수유는 일단 지속하고 하루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괜찮아진 대로 가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 계속 지속된다 싶으면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죠.